이때 당시에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임장을 다니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임장하지 않는 경매로 돈을 벌었습니다. 내 몸은 월급을 벌고 내 물건은 연봉만큼 또 시세 차익을 벌고 두 개의 사이클로 돈을 버는 거죠. 선생님 댓글에 네. 5천만 원 모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선생님 도대체 어떤 걸 했길래 부자가 된 거죠?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오, 네네네네. 제가 오늘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에서 100억대 자산을 만들 수 있었는지 한번 그 테크트리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9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1, 2년 동안 된다는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때 빠르면 3, 4년, 5년? 그리고 계속 쌓아 올린다고 했을 때 8년, 9년 정도는 반복하셔야지 가능하다는 거,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 뭐 딸깍하면 돈 번다, 당장 배우면은 뭐 월 몇천, 뭐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돈을 본인이 천천히 벌고 있거나 아니면 천천히 뭔가 돈이 쌓일 때 내가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지름길이 있는데 내가 그 지름길을 모르나? 약간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모으는데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시간들을 잘 이제 쌓아가시면 평범한 직장인에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종잣돈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모으시고 이제 뭘 해봤으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체 수입이 다 월급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월급 안에서 사는 삶이 좀 약간 너무 답답하다, 뭔가 좀 추가적인 부수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갭 투자를 하시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 분들에게 좀 제 얘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왜 월급 외에 부수입이나 투자라는 행동이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부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기회가. 그게 이제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지 북한에 살고 있으면 배당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걸 현금 가치가 받쳐주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치명적인 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투자해놨던 부동산이 없는 분들은 월소득으로만 수입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을 메꿔줄 추가적인 부수입이나 투자가 필요한 거죠. 직장 생활은 언젠간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자이든 타이든 끝나더라도 이 직장 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현금 흐름 또는 투자 수단 또는 부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알려드려요.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80세, 90세까지 길어졌지만 퇴직은 좀 빨라졌어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고 40대 되면 첫 번째 커리어가 끝나고 두 번째 커리어가 시작될 때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저는 재앙 같다는 느낌까지 드는 게,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1,000만 원 적금 넣어봤자 진짜 높은 금리가 3%거든요. 1년 내내 넣어봤자 10만 원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나의 소중한 돈을 태우는 것보다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투자 도구가 있고 수단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한번 해보는 것도 낫지 않나.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다 열려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2% 적금에다가 월급을 넣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하면 재앙이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진짜 평범한, 물려받은 재산 없고 너무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너무 평범하게 살았던 직장인 맞벌이 부부 아이 2명 키우는 아줌마가 어떻게 8년, 9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지, 돈을 쌓아왔는지를 한번 그 스텝별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저는 일단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어디에 왔나? 저는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아직 제가 가보지 않았고 1,000억 이상의 좀 연세 있으신 부자분들이 얘기를 듣고 아, 이제 4단계도 필요하구나 또는 4단계가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평범한 직장인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돈을 모아보는 경험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예전에 당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돈을 안 쓰고 참아보는 경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써보는 경험, 어떤 것들을 포기해보는 경험,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가치, 제가 이게 필요하다 말씀드렸거든요. 그 영상은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으는 작업을 1년 정도 열심히 한 다음에 바로 2단계로 넘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안 쓰는데 한계가 있고 월급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이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는 작업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더라고요. 요때 했던 게 제가 경매 투자랑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예요. 경매는 저 같은 초보자가 하기 너무 좋았던 이유가 일단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안정감 있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 금액에 사는데 반드시 몇 년 뒤에 올라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4년, 5년, 6년, 7년, 8년을 버텼는데 안 올라. 그러면은 헛짓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경매는 지금 현재 시세가 1억인데 나는 8천만 원에 사면 2천만 원의 갭 차이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경매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고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사서 전세나 월세를 맞춘 게 아니고 법적으로 권리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엉망진창인 집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수리도 좀 해가지고 바로 팔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억 시세인 물건을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1억에 파는 거죠. 그러면 대충 차 떼고 포태도 한 1,000만 원은 남죠. 이렇게 한 달에 두세 개 매번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를 해서 소득을 늘리고 현금흐름 만들었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진짜 계속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도 만들어진과 동시에 제 투자금 3천만 원이 1년 만에 1억 3천이 돼 있고 이게 다시 3억이 돼 있고 이게 다시 5억이 되고 하는 기적을 만들었죠. 왜냐? 3천만 원만 있을 때는 1억 이하의 작은 물건을 하는데 이렇게 커지니까 이제 4억짜리, 6억짜리 이런 물건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벌게 여기서는 4천, 5천을 벌 수 있고 이제 투자금이 3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때는 조금 더 큰 물건 7억짜리 이런 물건 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남는 돈이 5천, 8천 더 커지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늘어났고 꾸준히 계속 현금 흐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 자산이 만들어진 게 제가 1억 해서 불린 돈으로 그 다음 모텔을 산 거예요. 근데 이때 6억 7천에 샀던 모텔이 매출도 좀 올라가고 리모델링도 제가 하긴 했지만 지금은 최소한 12억까지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자산 형성을 했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좀 빠르게 부자가 됐냐, 돈을 모았냐 이러면 경매라는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시세 차익을 만들고 그 시세 차익 만든 걸 또 다 홀랑홀랑 써버리고 좋은 집 이사 가고 차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모으고 다시 또 재투자하고 모으고 재투자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됐을 때 이제 건물 투자로 넘어가면서 자산이 모인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건 이제부터는 버티기.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이제 어쨌든 다 서울에 있는 주요 상업지에다 사놨기 때문에 시간을 견디면 돼요. 아직 제가 가고 있는 중이다. 경매가 어렵게 느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매가 부동산 갭 투자보다 훨씬 쉬웠어요. 임장 가고 교육 학군 분석하고 뭐 교통 호재 보고 여기 인프라 뭐 들어오는지 그거 공부하느니 얼른 가서 낙찰 받아서 빨리 그냥 매가에 팔고 이게 저는 훨씬 더 쉬웠어요. 임장 안 가셨어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임장을 다니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또 영상 보시는 분 댓글 달 거예요. 그러다 망한다.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 임장 가야 된다. 근데 정말 제가 길에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투자 물건들이 더 많거든요. 전주 한번 갔다 오면 하루 가잖아요. 근데 이걸 입찰하냐? 갔다 왔더니 별로야. 그럼 입찰도 안 해. 그럼 다음 날은 목포로 갑니다. 그 다음 날은 부산으로 갑니다. 창원으로 갑니다. 길에서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장을 어떻게 하면 안 다닐 수 있을까? 3대 품이 있죠. 입품, 손품, 발품. 저는 발품을 포기하고 입품과 손품으로 경매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장하지 않는 경매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매는 현장에 가도 알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을 두들긴다고 거기에 살고 있는 점유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관리사무소 가면 낙찰자가 아닌데 뭘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도 알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발품을 포기하고 입품과 손품으로 경매 투자를 했죠. 임장하지 않는. 그럼 안 좋은 거 받으면 어떡해요? 이게 경매의 함정이에요. 안 좋은 걸 받을 수가 있다. 왜냐?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정말 상상도 못하는 쓰레기집일 수도 있고요.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엊그저께 인테리어한 럭키비키 집일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집 상태를 볼 수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좀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네, 그러면 앉아서 한번 차분하게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그럼 처음에 당장님은 시작할 때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저 3천만 원. 근데 1,000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매로 시작을 안 했고 다가구 경매로 시작을 했고 상가를 그 다음에 엄청 많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아파트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상가랑 다가구에 비해서 아파트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되게 공격적으로 낙찰받아서 매도하는 걸 한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데 7,300만 원 감정가에 최저 가격이 5,8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입찰하는 날 584만 원만 있으면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보증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나머지 80%는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호가는 6,600, 6,800, 6,500 정도고 실거래가 저층 같은 경우는 뭐 6,000대, 수리한 건 한 7,800 정도 매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800 정도 낙찰을 받아서 이제 수리를 통해 가지고 한 7천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는 것까지는 뭐 한다 해도 안 팔리면 어떡해요? 팔리는 것만 사시면 됩니다. 그런 팁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만 그럼 알려드릴게요. 네, 하나만.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걱정되는 건 되게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결국은 아, 이게 바로 팔리겠다, 단기 매도가 되겠다 하는 아파트를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걸 보기 위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다 풀어드릴 수 없고 딱 하나만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것만 보고 또 투자를 하실까 좀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 꼭 배워서 하셔야 됩니다. 경매는 선생님이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와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알려드리면 예를 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63제곱미터는 60세대가 있고 75제곱미터는 195세대가 있고 96제곱미터는 30세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봐봐요. 63제곱미터 등록된 매물 없습니다. 75제곱미터 매매 4건. 전세 월세 아무것도 없어요. 96제곱미터 등록된 매물 없습니다. 그러면 온리 여기서 4건만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팔리는 물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대수 대비 5% 미만 매물이 5% 미만인 물건을 타겟으로 보셔라. 근데 여기는 5% 미만이죠. 지금 4개밖에 없고 다른 세대는 아예 없죠. 거기다가 전세 월세도 아무것도 없죠. 매물이 없죠. 그럼 여기는 대기 수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그래서 세대수 대비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5% 미만일 때 그때 거래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좋아해서 거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안 좋아서 거래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는 네이버 부동산이 아니라 교차로나 아니면 뭐 군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뭐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려놔서 매물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이 동네는 네이버 부동산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팔고 있어요. 이 동네는 네이버 부동산이 아니라 디디하우스에서 팔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지역마다 판매하는 루트가 좀 다르거든요. 이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너무 많이 조사를 하고 이제 너무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잘 팔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 얘기만 듣고 없다 이거 낙찰받아야겠다 하고 낙찰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사실 매물 되게 많은데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려놨을 수도 있어요. 수월하게 협의가 돼서 잘 나갈 수 있는지 이미 뭐 빈집인지 아니면 엄청 고생을 하고 좀 많이 진짜 싸우고 협상을 해야지 나갈 것 같은 점유자인지를 사기 전에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양한 것들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면 채권자가 나와 있는 권리사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국세청 세무서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카드 회사가 이렇게 채권자로 있잖아요. 네. 그 카드 값이 밀려가지고 이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경험을 말씀드리면 카드 값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대부분 상황이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값을 못 낼 정도가 되면 진짜 심각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 값이 가압류가 많이 걸려있는 물건은 이 사람의 성향을 떠나서 이 사람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명도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알려드릴까요? 아니 이건 알려주면 안 돼요. 여기까지. 그런 건 누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경매 강의 클래스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애 키우면서 하나씩 낙찰받아서 소득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경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께는 이 꿀팁을 다 풀어드리고 이제 최대한 안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지금도 사실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상한 글을 다실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임장 안 가도 되고 낙찰도 사실은 직접 안 가고 대리인 통해서 진행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도 일반 매매보다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오고 저는 명도가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인도명령이라는 걸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점유자를 내보내는 걸 대신해 주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꼭 현장에 가야 되나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수강생분 중에는 임신해서 휴직에 들어갔을 때 심심하셔서 경매를 배우시고 만삭에 낙찰을 받으시고 산후조리원에서 명도하시고 매도까지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막 돌아다녀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면 임산부는 못 하잖아요. 직장인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실 수 있다. 모두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이제 알려드려요.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월급만큼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 대체제로서 경매를 약간 했던 느낌이 들어요. 경매의 가장 치명적인 매력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바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거고 바로 시세 차익을 볼 때 또 필요한 사업자가 있거든요. 이 사업자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기 양도소득세 77%가 아닌 일반 과세로 세금을 내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서 수익이 나는 때까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잔금 치는 데까지 한 달, 명도하는데 길면 3달, 2달, 그리고 나서 내놓고 한두 달 있다 판매가 되니까 전체 기간을 보면 매물 하나 하는데 물건 하나 하는데 5개월, 뭐 6개월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좀 빨리 팔리는 경우는 낙찰 받고 3개월 안에도 판매가 되긴 해요. 빠르게 한 사이클을 돌려보시고 익숙해졌다 이런 그 두 번째 물건 더 빠르게, 그 다음번에는 이제 3개월 만에, 그 다음번에는 2달 만에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고 그 이후에는 간 김에 여러 개 낙찰. 그래서 착착착 낙찰 받고 팔고 낙찰 받고 팔고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1년이 금방 가겠네요. 금방 가죠. 금방 가고 너무 재밌고 너무 바쁘고 처음에 막 떨리고 무섭고 두렵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점점 익숙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아 성장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경매가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저도 초보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경매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던 일을 하면서 경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저는 임장을 가지 않는 방식을 알려드리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도 안 가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내 몸은 월급을 벌고 내 물건은 연봉만큼 또 시세 차익을 벌고 두 개의 사이클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도 벌고 시세 차익도 벌고 그러면 더 빠르게 벌 수밖에 없죠. 그냥 매매로 사는 게 아까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실거주 집도 경매로 보고 있어요. 번외로 저 같은 경우는 경매로 다가구, 상가, 그리고 아파트, 모텔까지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할 줄만 알면 원하는 물건 종류를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 종합선물 세트죠.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당장님은 똑부러지신 스타일이셔서 당장님만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똑 부러지는 게 아니고 절실하고 절박하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항상 그냥 방에 앉아서 저 혼자 말로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잘하고 싶다. 나 잘하고 싶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이걸 진짜 많이 말했거든요. 야,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도 바쁜데 너 나중에 너의 딸의 7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너의 아들의 8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너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의 아들과의 추억이 없잖아? 그러면 넌 나중에 후회할 거야. 주변에 이런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 많았죠. 많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정말 잘하고 싶었고 잘해내고 싶었고 성과를 내고 싶었어요.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끈기 있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들을 이제 내가 하겠다고 주변에 얘기했을 때 열심히 잘해봐 라고 해주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없고 다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선택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한번 가보는 거거든요. 얼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의 결과물인 거지 뭐 좀 똑똑한 사람 좀 뭐 안 똑똑한 사람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저희 아이들의 뭐 10살, 11살, 12살에 저는 없었어요. 저는 길에 있었어요. 그럼 지금 후회하냐? 아니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를 선택하면 포기해야 되는 하나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뭐 가족과의 시간 이런 것들. 근데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아 내가 해보고 싶다. 절실하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경매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할 줄만 알면. 기억에 남는 수강생분들 암 2기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직장도 그만두게 되시고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하시고 이제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내가 다시 돈이라는 걸 벌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제 벌써 아파트를 4개인가 5개 매도를 하시고 그 기존에 다녔던 직장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계시고 아프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이들도 옆에서 케어하고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다시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냥 제가 했던 방법 알려드린 게 단데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인생에서 다른 기회를 만들게 해드린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가정이 다시 또 화목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드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있죠. 사실 제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마인드셋이나 경매 투자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제한적인 것 같고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무료 라이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료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입문 PDF를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빅1억에서 모텔 투자까지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바텀업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까지 해서 2개의 PDF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을 보시고 꼭 무료 라이브 신청하셔서 들으시고 PDF 2권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근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자산을 형성했는지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경매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여기 오셔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나아진 삶을 살고 싶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지 않은 분들인 것 같아요. 응원하고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항상 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자 엄마가 될 때까지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경매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클릭하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